238번입니다. 자,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n입니다. 자, 그러면 m과 n은 모두 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서로 달라야 돼요. 따라서 2부터 시작하는 자연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겠죠. 이해가 되나요? 이런 제외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다음 조건을 만족해주는 그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 로그 값이 유리수의 값을 가진대요. 사실 로그 값은 정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유리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무리수 값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자, 사실 앞에 있는 237번도 어려웠는데 그건 정수 문제였지만 지금 이 문제는 또 유리수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는 가를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건들 게 없으니까, 나를 이용해 보면, 자, 로그 m의 n이 유리수라고 했습니다. 유리수. 그럼 한글로 적으라고 했죠. 자, 그런데 유리수잖아요. 유리수는 분수죠. 분수는 분모도 정수, 분자도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글로 갖고 가기는 조금 너무나 정말 불편한 글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통 유리수를 나타낼 때는 요 유리수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바로 분수로 나타내는 꼭 아닙니까? 그죠? 그 보통 P분의 Q라고 많이 씁니다. 그런데 P와 Q는 사실 정수예요, 정수. 유리수의 정의로서는 바로 정수인데, 지금 M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로그 값도, 맞나요? 이 전체 PQ를 나타내는 이 유리수도 자연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 뭐다? 서로서가 되어야 됩니다. 유리수의 정의는 분모 분자가 반드시 기하분수가 되어야 되니까 서로는 조건을 꼭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mn이 모두 다 1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로그 값은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자,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밑이 1보다 크면요. 밑이 1보다 크고 자, 진수도 1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서로 바로 이 로그 값은 자연수가 이 유리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전체는 바로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질 건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이 진수 n은 m의 바로 p분의 q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n이 무엇입니까? 자연수예요. 자연수. 맞나요? 자연수면 이 우변도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PQ도 자연수고 M도 자연수예요. 그런데 얘는 분수지수이기 때문에 M의 어떻게 보면 P분의 1제곱 전체에 바로 뭐가 된다? Q제곱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자체 이 미수 요 Q를 제외한 이 M의 P분의 1제곱도 무엇? 요것도 무엇이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m의 p분의 1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m의 p분의 1제곱을 선생님이 k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k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k는 우리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자체가 우리가 k니까, 그죠? 맞아요. 따라서 k 자체도 뭐가 되어야 된다?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K도 1보다 큰 자연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M을 뭐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양변에 P제곱을 하면 M을 K의 P제곱 형태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m을 바로 k의 p제곱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으니까 m이 바로 k의 p제곱이라면 n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k의 q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M 자리에 그대로 이 K의 P 제곱을 대입하면 바로 N은 바로 K의 Q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럼 MN을 K로 표현했으니까, 맞죠? 자, 가를 이용해보면, 가식을 이용해보면, 바로 M은 뭐라고요? K의 P제곱 곱하기, 자, N은 K의 Q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바로 K의 바로 P 플러스 Q제곱이 되고, 얘가 바로 뭐다? 20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K 값을 하나하나씩 대입하면서 풀 수밖에 없는 게요. 자, 그런데 K는 1보다 큰 자연수니까 먼저 첫 번째로 K가 뭐부터, 2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K가 2면 이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P 플러스 Q 제곱이 되겠죠. 얘가 20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P 플러스 Q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P 플러스 Q는 200보다 작은 거듭제곱 중에서 바로 가장 큰 P 플러스 Q가 되기 위해서는 2의 6제곱이 얼마다? 64, 2의 7제곱이 128, 2의 8제곱은 256으로 넘어가죠. 따라서 얘는 얼마까지 될 수 있다? 7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PQ는 자연수인데요. 이 이 PQ는 서로서가 돼야 되죠. 서로서. 그리고 이 전체가 바로 지금 1보다 큰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가 P와 Q가 자연수라도 1, 1이 돼버리면 서로 같은 수가 PQ가 1, 1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M과 N이 같을 수가 있죠. PQ가 1, 1이 돼버리면 맞죠? 1이 돼서 M과 N은 같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P와 Q는 같은 수 1, 2는 같은 수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서로 서니까. 따라서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라고 생각해봐도 PQ는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어렵죠. 자, 그러면 PQ는 3과 7 사이니까 만약에 P와 Q가 3이라면 PQ의 순서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과 2 그리고 2와 1. 이때 PQ는 서로 소인 걸 항상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P와 Q가 4라면 자, 1, 4 2인데 2는 뭐세요? 같아 버리죠. 같으면 안 된다고 했죠. 서로 달라야 됩니다. 따라서 1, 4와 미안합니다. 1, 4가 아니죠. 1, 3이 돼야 되죠. 그죠? 더해서 4니까 1, 3과 무엇이 돼야 된다? 3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P 플러스 Q가 무엇이라면 5라면요. 5라면 무엇이 돼야 된다? 바로 1, 4. 서로서 맞죠? 그리고 2, 3도 서로서가 맞네요. 그리고 3, 2도 서로서가 맞고 4, 1도 서로서가 맞겠네요. 자, 그럼 P 플러스 Q가 6이라면 1, 6 되나요? 2, 5도 서로서가 맞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6이니까 그죠? 2, 5, 1, 6, 1, 6이 아니죠. 선생님 또 잘못했네요. 더해서 6이니까 그죠? 더해서 6이니까 1, 5 자, 그리고 이사가 되나요? 이사는 서로서가 되지 않죠. 따라서 탈락이고, 맞나요? 그러면 3, 3도 안 되죠. 3, 3도 안 되고, 4, 2도 안 되고, 5, 1. 이렇게 P 플러스 Q가 6일 때는 두 개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P 플러스 Q가 7일 때 마지막이네요. 7일 때는 1, 6 되죠. 그리고 2, 5도 되죠. 3, 4도 되네요. 4, 3도 되네요. 5, 2도 되고, 6, 1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쌍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바로 P 플러스 Q가 3에서 7까지를 모두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두 개, 여기에 네 개, 여기에 두 개, 여기에 여섯 개가 되니까 전체 16
16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K가 2일 때는 몇 개가 나온다? 16개의 바로 순서쌍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K가 2일 때가 아니라 이제 또 K가 3일 때도 해봐야 되겠죠. K가 3일 때. 두 번째로 K가 3이면요. K가 3이면 3의 거듭제곱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20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P 플러스 Q는 항상 3보다는 커야 되겠죠. 3보다는 똑같이 커야 되고요. 자, 3의 4제곱이 80일입니다. 3의 5제곱이 얼마입니까? 바로 243으로 200보다 커져 버리죠. 따라서 바로 P 플러스 Q는 얼마다? 3과 4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P 플러스 Q가 3일 때와 P 플러스 Q가 4가 될 때를 생각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구해봤잖아요. 두 개, 두 개가 되죠. 각각 두 개, 두 개가 되니까 여기는 몇 개가 되겠다? 네 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P가 뭐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된다. P가 아니라 K가 4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4의 P 플러스 Q 제곱이 200보다 작아야 돼요. 항상 P 플러스 Q는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자, 4의 거듭 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4의 세제곱이 64고요. 4의 4제곱이 벌써 256이네요. 그러므로 200을 벗어나니까 K가 4일 때는 P 플러스 Q가 뭐일 수밖에 없다? 3일 수밖에 없다. 그럼 P 플러스 Q가 3일 때는 1, 2와 2, 1 몇 가지다?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네 번째로 이번에는 K가 5일 때도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5의 P 플러스 Q 제곱이죠. 걔가 20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P 플러스 Q는 항상 3보다 크거나 같은데 4일 때가 3밖에 없잖아요. 그럼 5의 세제곱만 생각해 봐도 125로 되고 5의 4제곱은 625가 되어서 되지 않죠. 따라서 K가 5일 때도 바로 두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K가 6부터는 되겠나요? K가 6이면요. 보세요, 여기에. 6의 P 플러스 Q 제곱이 바로 얼마다? 200인데, 6의 세제곱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210, 원래 P 플러스 Q는 가장 작은 수가 3이라고 했으니까, 자, 6의 세제곱이만 해도 266으로 커버립니다. 그래서 6부터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K가 2, 3, 4, 5일 때만 되고 2일 때가 가장 많은 경우가 나오죠. 따라서 16개와 4개와 2개와 2개를 더하면 되니까 24가지가 되어서 정답이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사실 우리는 MN의 순서쌍을 구하는데요. MN의 순서쌍을 구하는데 PQ의 순서쌍만 구해도 P와 Q가 하나로 결정이 되면 P와 Q가 하나로 결정이 되면 K 값에 따라서 MN은 자동으로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MN의 순서쌍의 개수나 여기에서 PQ의 순서쌍의 개수는 동일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금 어렵죠, 그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유리수일 때 표현 방법과 여기에서 MN이 바로 어떤 자연수 K의 P제곱, Q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요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39번입니다. 자, 문제가 대단히 길죠, 그죠? 실생활 문제인데, 자, 항상 이식을 중심으로 앞에는, 자,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문자만 한번 찾아볼까요? R은 무엇이죠?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K는 상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자, 그럼 VC가 무엇입니까? VC. VC는 자, 급수간의 단면의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이 바로 VC가 되겠네요. 그리고 X는 무엇이죠? X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급수관의 평면으로부터 중심으로 방향 X만큼 떨어진 거리가 되겠죠. 그죠? 거리가 되고, 그때 떨어진 지점에서의 속력.
떨어진 지점에서의 속력이 바로 V라고 이야기합니다. V와 VC가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R이 1보다 작잖아요. 그죠? 이 급수간의 벽면으로부터 자, 중심 방향으로 이만큼 떨어졌다고 했죠. 그럼 얘가 바로 무엇입니까? 떨어져서 중심 방향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바로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 그 물의 속력이 V잖아요. 그것이 중심에서 물의 속력은 VC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 자, V라는 것은 바로 X가 무엇일 때, R의 23분의 27일 때, 바로 V라는 것은 바로 VC의 바로 몇 배가 된다? 2분의 1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식이 일단락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RA만큼 떨어졌을 때, 그러면 두 번째 x는 바로 R의 A제곱만큼 떨어졌을 때 물의 속력이죠. 그 속력을 중심에서 물의 속력이 3분의 1이니까 중심의 속력이 VC니까 두 번째 여기서는 V가 얼마가 된다? 3분의 1의 VC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개를 이용하여 우리가 식을 정리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V분의 VC죠. V가 얘니까 2분의 1의 VC 맞죠? 분의 VC가 되겠죠. 맞나요? 그거는 1 마이너스 K는 상수니까 가만히 놔두고요. 로그 자, X가 R의 23분의 27제곱입니다. R의 23분의 27제곱. 그때 여기는 R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식을 가지고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요? 여기에 3분의 1 VC분의 여기가 V가 되고 1-K의 로그 R의 A제곱이 되겠죠. 그때 A의 값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VC가 각각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럼 얘는 값이 얼마가 되나요? 2가 되겠네요. 2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되나요?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로그 R분의 R의 23분의 27제곱인데 얘도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니까 자, 지수끼리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R의 23분의 23이니까 23분의 4가 되겠네요. 걔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자, K의 로그 얘는 R분의 A-1제곱이 되겠죠. 걔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 문제, 이 두 식을 그대로 나누어 주면 KK가 약분이 되고요. 맞나요? 자, 이 식에서 이 식을 나누어 줬네요. 그죠? 맞나요? 나누어 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자, 얘를 어떻게? 자, 밑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로그 자체를 하나의 로그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로그 R의 A-1제곱분의 R의 23분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무엇입니까? 지수들은 앞으로 나와버리면 A-1분의 23분의 4가 바로 로그 R의 R이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1이 되어서 얘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분자 23분의 4는 대각선의 곱과 같으니까 두 배의 A-1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1이 23분의 2니까 A는 1 플러스 23분의 2가 되어서 맞나요? 선생님이 여기서 무엇을 조금 잘못했습니까?
얘가 23분의 4고 A-1이 맞죠? 그게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죠? A-1분의 23분의 4가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23분의 23이 돼버리면 계산이 뭔가 조금 이상한데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음, R에 A-1제곱분의 맞죠? R에 23분의 4제곱이 여기서 잘못됐네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기가 2가 아니죠. 바로 얘가 2분의 1이죠. 맞죠? 2분의 1이 돼야 되죠. 그죠? 이렇게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요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로 분자 23분의 4는 2분의 1에 바로 A-1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해서 양변을 두 배 하면 23분의 8이 되고요. 여기는 A-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1 플러스 23분의 8이 되니까 23분의 8이 얼마가 되죠? 바로 31이 되나요? 자, 그래서 A 값이 23분의 31이 되어서 바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바로 나누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2분의 1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40번입니다. 자, 소득이 X1 이상인 인원수를 NX. 자, 이렇게 인원수가 NX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럴 때 A와 알파는 상수니까 바로 NX가 인원수가 되고 바로 X는 소득이 되겠네요. 그럼 이 지역에서 소득이 2K1 이상인 인원수는 소득이 K 이상인 인원수의 8분의 루트 2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얘가 X죠. 얘가 X일 때 바로 그 인원수는 뭐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N의 바로 2K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소득이 K니까 얘가 X일 때는 바로 그 인원수는 뭐라고요? N의 K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식을 적어본다면 N의 2K는 n의 k에 얼마다? 8분의 루트 2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이 4k니까 얘가 x일 때의 인원수는 n4k로. 그러면 소득이 k면 nk니까 그 인원수의 p분의 1배니까 자, n의 바로 뭐다? 4k라는 것은 n의 k에 바로 얼마 된다? p분의 1배가 된다. 이럴 때 p의 값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n의 2k, n의 k, n의 4k를 다 알아야 되니까 자, n의 2k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n의 2k니까 로그 a에 마이너스 알파 로그에 바로 x자리에 2k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n의 k는 어떻게 될까요? n의 k는 동일하게 로그 a에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 k라고 나타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8분의 루트 2배가 되었으니까 이 n의 k로 나누어 줄 수가 있죠. 맞습니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값을 나누어 준다는 말은 줘도 되겠지? 나누어 주는 것보다 얘를 없애주는 게 편하니까 우리는 뭘 하자? 얘를 빼버립시다. 이 두 식을 빼버립시다. 자,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n의 2k죠. 선생님이 지금 뭘 안 적었나요? 앞에 로그를 적지 않았네요. 자, 여기에 로그가 모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빼기면 나누기 꼴로 되겠죠. 그죠? 따라서 자, 여기에 그대로 로그를 앞에 붙여줘야 되니까 로그에서 로그를 빼면 바로 진수들의 비가 되니까 로그 nk분의
n의 2k가 되고요. 빼버리면 얘가 소거되죠. 소거되고, 자, 얘는 마이너스에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어버리죠. 그죠? 플러스가 되어버리니까 알파로 묶어버리면 여기에 플러스가 되니까 로그 k에서 마이너스 로그 2k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얘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알파벳의 로그 2k분의 k가 되니까 2k분의 k는 바로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맞습니까? 자, 따라서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맞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알파가 올라와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얘가 바로 이 b가 바로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얘와 얘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n분의 nk분의 n 2k가 바로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인데 요것을 그대로 나누면 나누어주면 nk분의 n의 2k 제곱이 2k가 되잖아요. 그게 무엇과 똑같다? 8분의 루트 2와 같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 얘는요, 8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에서 3, 즉 2분의 6을 빼면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알파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바로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알파를 2분의 5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 값을 먼저 찾아봤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4K와 K니까 자, 선생님 로그 n에 4K를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4K에 마이너스 로그 A에 마이너스 알파의 로그에 4K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빼버리면 자, 로그 N4K에서 로그 NK를 빼버렸으니까 바로 진수의 B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NK분의 N4K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로그 A는 없어지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 플러스가 돼서 알파로 묶어보면 로그 K에서 로그 4K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알파 곱하기 로그 4K분의 K가 되니까 로그 4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알파는 여기서 얼마를 찾아냈나요? 2분의 5를 찾아냈으니까 알파 자리에는 그대로 2분의 5를 대입하면 되고 자, 요 b의 값을 찾으니까, 그죠? 얘가 2분의 5가 올라오면 되겠나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로그 2의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로그 2의 이 2분의 5가 지수꼴로 가니까, 그죠? 지수에 곱해지니, 지수로 가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여기에 2분의 5제곱이 되어서 바로 로그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로그 같으니까 자, nk분의 n4k는 자, 무엇으로? 2의 마이너스 5제곱, 즉 32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게 p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p 값이 3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B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 자체가 NK분의 요식이 NK분의 N4K가 되어서 그게 B분의 1이니까 로그의 이 값의 B라는 것은 바로 로그를 빼주면 바로 진수 자리에 무엇이 나타난다? B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변을
빼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41번입니다. 자, 어느 도시에 올해 신생아의 남녀 성비가 1대1로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의 신생아는요, 매년 7%씩 증가하는데, 남자 신생아 수는 매년 10%씩 증가해요. 자, 전체 남녀 전체로 봤을 때는 7% 증가하지만, 남자만 딱 고집어 봤을 때는 10%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후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의 신생아 100명 중에 남자 신생아가 몇 명인지 찾아달라고 하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10년 후에 남자 신생아가 전체 신생아 중에 몇 프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 비율을 알면 되겠죠. 따라서 10년 후에 전체 신생아 수에 대한 남자 신생아의 비율을 알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원래 신성의 남녀 성비가 1대1이니까, 1대1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남자도 A고 여자도 A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전체는 몇 명이 됩니까? 전체는 바로 2A명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에 대한 남자의 비율만 알면 되니까. 자, 전체는 2의 명이 있는데, 전체는 7%씩 증가하니까 1 플러스 0.07이 되고요. 그게 10년 동안 지속이 되죠. 따라서 10제곱이 되겠네요. 이게 10년 후에 전체 신생아의 인원수가, 사람 수가 되겠죠. 그럼 남자의 비율을 알기 위해서 남자의 현재 바로 신생아는 A명이니까 남자는 10%씩 증가한다 그랬죠. 얘도 몇 번? 10년 동안이니까 10제곱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10년 후에 전체 신생아 수의 남자 신생아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우리가 값을 알면 되니까 자,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1.07의 10제곱이고 맞나요? 분자는 1.1의 10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맞죠? 이 값만 알면 되는 것이고요. 이 값을 알아서 이 값에다가 누굴 곱해주면 바로 100만 곱해주면 바로 남자 신생아 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 값을 찾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요. 로그에 자, 분모 분자가 B로 나타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바로 적어 본다면 자, 분자인 바로 1.1의 10제곱에서 10제곱은 나와야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로그 바로 지금 여기가 얼마가 돼 있죠? 2배가 돼 있죠. 그러면 요 2배 잠시 요 2배는 남겨둡시다. 요 2배는 남겨두고 귀찮잖아요. 나중에 2분의 1만 곱하면 되니까. 아니면 벌써 얘는 2하고 100하고 곱해가 50으로 만들어 드리지만 비율이 정확하게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100으로 곱하면 되니까 일단 약분하지 말고 요 2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요 2는 내버려 두고 요 값만 찾겠습니다. 요 값만. 요 값만 찾아봅시다. 이해되나요? 따라서 1.07에 10제곱이니까 10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로그 1.1이 주어져 있죠? 0.0414 마이너스 로그 1.07도 주어져 있죠? 0.0294로 주어졌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하면요. 10 곱하기 4에서 4를 빼면 0, 1에서 9를 빼면 3이 되나요? 자, 0.0414에서 0.0294. 자, 봅시다. 0.0414에서 0.0294를 빼면 되겠죠.
그럼 얘는 0이고 2고요. 1이 되어서 0.012가 돼버립니다. 0.012가 되니까 10배를 하면 바로 0.12가 되겠네요. 0.12. 이해되나요? 이 값이 0.12가 아니라 무엇이 0.12입니까? 로그 바로 이 네모 값이 바로 얼마다? 0.12인 거예요. 우리 이 네모 값을 찾아야 되죠. 근데 0.12가 로그로 표현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로그 1.32가 되네요. 따라서 이 네모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1.32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네모값이 1.3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남자의 인원수는 여기에 2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1.32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와 100으로 약분을 하지 말고 2와 1.31을 약분하면 0.2622, 2622, 0.66이 되어서 100배를 해주면 66이 되네요. 따라서 100명 중에 남자 아이는 몇 명이 된다? 66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심할 것은 이 네모값이 0.12가 아니라 이 거에다가 로그를 붙였으니까 로그를 붙인 이 네모값이 바로 0.12가 되니까 0.12는 로그 1.32로 고칠 수 있으므로 그 네모값이 바로 뭐가 된다? 1.32가 된다는 것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42번입니다. 어느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사고를 낼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일정한 비율을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럴 때 A와 B가 같은 시기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A는 5번, B는 3번의 사고를 냈대요. 그럴 때 A의 자동차 보험료가 처음 보험료의 200%가 된다. 그 말은 바로 처음 보험료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될 때 B 자동차 보험료는 처음 보험료의 몇 퍼센트인지를 구해보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와 B가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을 때 그 보험료를 뭐라고 해볼까요? 여기 A, B가 나왔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P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A는 5번을 내서 200%가 되었고, 자, B는 3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A를 가지고 먼저 생각해 보면 2배가 되니까 원래 P1을 냈는데 R로 비율로 인상이 된다고 했죠. 맞죠? 따라서 이거는 R%가 아니고 그냥 비율이니까 R로 표현하면 됩니다. 1 플러스 R에 몇 제곱 돼야 된다? 5번 사고를 냈죠. 그렇게 했더니 원래 돈의 몇 배가 되었다? 2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1 플러스 R의 5제곱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비보험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는 보험료가 원래는 B의 보험료도 P였는데 1 플러스 R에 몇 번의 사고를 냈다? 3번의 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 값을 알아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것을 가지고 R을 우리가 먼저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무엇을 로그를 취하면 되는데 맞나? 이 값을 알기 위해서 자, 상용 로그로 모두 다 표현되어 있으니까 상용 로그를 취해버리면 자, 5가 떨어지죠. 5에 로그 1 플러스 R이 바로 로그 2가 됩니다. 로그 2를 0.3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5로 나누어 주면 얘는 얼마 되겠습니까? 바로 2배 하면 10분의 0.6이 되고 바로 100분의 얼마가 되겠다?
바로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0.06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런데 0.06 그러면 로그 1 플러스 R이 0.06이 되니까 바로 얘는 바로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요 값을 우리가 1 플러스 R이 바로 10의 0.06제곱이잖아요. 그럼 10의 0.06제곱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바로 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로그를 취하면요. 바로 3로그 바로 1 플러스 R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1 플러스 R이 0.06이니까 바로 0.1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18이 주어져 있죠. 얘가 바로 누구와 똑같다? 바로 로그 1.51과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찾는 이 3을 원래 위에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1.51이 된다는 것입니다. 얘가 바로 1.51이 된다는 말이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몇 배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1.51은 100분의 151이니까, 결론적으로 151%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R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이 바로 처음 범위에 몇 프로가 되는지 아는 거니까, 그죠? 이 값에 대한 퍼센트 값을 찾아 달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2 로그 표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순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